네, 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할 만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이 대남 소음 방송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목요일인 오늘 0시 이후엔 전 지역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중단할 건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등 남북 간 긴장 완화를 위한 이재명 정부의 선제적 조치에 호응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보도에 지성림 기자입니다.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은 지역별로 방송 내용과 운용하는 시간대가 달랐습니다. 어떤 지역에선 노랫소리가 들리고 일부 지역 확성기에선 이상한 소음이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이처럼 전방 지역에서 매일 시끄럽게 울리던 북한의 확성기 방송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현재 정지되고 있는 지역은 없습니다. 어제 야간 밤늦은 시간에 정지가 되었고 군 관계자는 수요일 밤 11시를 넘어서도 서부전선 등에서 북한의 방송 송출이 확인됐지만 목요일 0시 이후엔 전 지역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로선 북한군이 대남 확성기를 끈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만 군 당국은 북한이 앞으로도 계속 확성기 방송을 중단할 건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북한의 소음 방송이 멈춘 것을 두고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조치에 호응하고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앞서 우리 군은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중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조치에 대해 남북관계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소음 방송으로 피해를 겪어온 접경 지역 주민의 고통을 덜기 위한 실질적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군은 지난해 7월 말부터 전방 지역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대남 소음 방송을 지속했고 이 때문에 우리 측 접경 지역 주민들은 오랫동안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왔습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친분을 과시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 들어 김 위원장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친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여러 차례 전달을 시도했지만 북한은 친서 수령을 거부했는데요. 북한의 거부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서신 교환에 열려 있다며 대화의 의욕을 나타냈습니다. 한미희 기자입니다. 집권 1기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3차례나 만났습니다. 김 위원장과 주고받은 친서와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했고 종종 유대를 과시했습니다. 재집권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비공식적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듯한 표현도 썼습니다. 이는 김 위원장을 다시 대화로 끌어내려는 시도로 풀이됐습니다. I was very friendly with him. He liked me. I liked him. We got along very well. Now he is a nuclear power, but we got along. I think he'll be happy to see him coming back.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신호에도 북한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던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 재개를 위해 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냈지만 북한이 수령을 거부했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여러 차례 전달을 시도했지만 주유엔 북한 대표부가 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백악관은 이 보도를 부인하지 않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원한다고 확인했습니다. The president remains receptive to correspondence with Kim Jong-un, and he'd like to see the progress that was made at that summit in Singapore, which I know you covered in 2018 during his first term. As for specific correspondence, I'll leave that to the president to answer. 2018년 싱가포르에서 만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과 완전한 비핵화 노력 등을 담은 합의문을 도출한 바 있습니다. 두 정상은 이듬해 하노이에서 다시 만났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가 늘어나면서 회담은 성과 없이 끝났고 그 사이 북한은 러시아와 끈끈한 동맹 관계를 형성한 만큼 북미 대화가 절실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연합뉴스 한미희입니다. 코스피가 7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종가도 3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오늘 장중 2,930선을 터치한 코스피는 막판에 오름폭을 소폭 줄였는데요. 하반기 내로 3,000피를 돌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외국인의 수급과 미국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 그리고 경기 둔화 우려 등이 주요 변수로 꼽힙니다. 김수빈 기자입니다.
코스피가 7거래일 연속 상승해 새 정부 출범에 따른 허니문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전장보다 0.45% 상승한 2920.03에 마감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종가도 3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거래대금은 4개월 만에 17조 원을 넘어섰고 시가총액도 하루 만에 역대 최대치를 새로 썼습니다. 지수는 장중 2930선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의 영향으로 상승분을 일부 반납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선 외국인이 7거래일 연속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장중 지수를 지탱하던 기관은 막판에 매도 전환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체코원전 계약 소식의 원전주와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여파로 남북 경협주 등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0.4% 오른 789.45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최근 한 달 수익률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새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에 순매도로 일관했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돌아와 그간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외인은 10개월 만에 국내 주식시장에 돌아와 2조 원어치 넘게 사들였습니다. 증권가에선 하반기 내로 3,000피를 돌파할 수 있다는 전망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안으로 3,000피를 달성한다면 약 4년 만입니다. 외국인의 수급과 미국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 그리고 경기 둔화 우려 등이 주요 변수로 꼽힙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16.3원 급락한 1,358.7원의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의 완만한 물가 상승세를 확인하면서 약달러 현상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연합뉴스TV 김수빈입니다. 국내 최대 온라인 서점 예스24가 해킹 피해로 나흘째 먹통입니다. 도서부터 전자책, 공연까지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늑장 대처에 임기응변식 거짓말 논란이 이용자들의 불신을 키우고 있습니다. 사태 수습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소비자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서영석 기자입니다. 예스24가 이제서야 한국인터넷진흥원 키사에 기술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해킹 사고 발생 4일째 뒷북 수습에 들어간 건데 이런 요청 뒤에는 거듭된 거짓말 논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루 앞서 예스24는 입장문을 내고 키사와 협력해 원인 분석 및 복구 작업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밝혔지만 키사는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예스24로부터 기술 지원을 거부당했다고 이례적으로 반박문까지 냈습니다. 예스24는 9일 서비스 장애 발생 시에도 시스템 점검이라고만 안내하며 해킹 피해 사실을 숨겼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사태 수습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소비자 피해는 커지고 있습니다. 도서는 주문과 배송이 막혔고 결제한 전자책은 열어볼 수가 없습니다. 어렵게 티켓팅에 성공하고도 공연장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피해 후기가 잇따르는가 하면 아예 취소된 아이돌 팬사인회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2천만 명이 넘는 사용자들의 개인정보 유출 여부입니다. 사고 원인을 이제 철저하게 밝혀서 일단 국민들의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게 유출이 없는지도 명확하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스24는 오는 15일까지 서비스 정상화를 전망하며 아직은 개인정보 유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연이은 거짓말 논란에 이용자들의 신뢰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네, 제주에서 올여름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이 영향으로 내일부터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주말에는 전국적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한편 1호 태풍 우디비 북상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은 없겠습니다. 이마경 기자입니다. 긴 띠 형태의 비구름대가 한반도 남쪽을 지나갑니다. 정체전선이 만들어낸 강수 구름입니다. 우리나라 남쪽에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서쪽으로 확장하면서 정체전선을 제주도까지 끌어올린 겁니다. 제주도에는 올여름 첫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주말까지 이어질 텐데 180mm까지 쏟아지는 곳도 있겠고 산지는 250mm의 호우가 예상됩니다. 금요일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다시 동쪽으로 물러나면서 고기압의 가장자리로 뜨거운 수증기가 올라옵니다. 이 영향으로 충청과 남부지방에도 비가 내리겠고 주말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남해안 120mm 이상, 그 밖에 남부지방은 최대 100mm, 중부지방은 60mm 안팎입니다.
제주도와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는 많은 비 가능성이 있고요. 열대에서 오는 수증기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14일 날 새벽에서 오전 사이에 가장 강한 강수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올여름 첫 태풍 우딥은 중국을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우딥은 중국 하이난에 상륙한 뒤 주말쯤 중국 남부 내륙에서 열대저압부로 약화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은 없지만 태풍이 몰고 온 열대 수증기가 한반도로 유입되며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일요일에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한반도에 머물던 따뜻한 공기와 충돌하며 전국에 폭우가 쏟아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연합뉴스 TV 이마경입니다.